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약사 노혜림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여기 청담 본 약국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88년에 덕성여자대학교 약학과에 입학을 했고요. 졸업하고 나서 서울대병원에서 10년간 근무하고 현재 거의 20년 가까이 약국하고 있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혹시 이곳은 어디인지 설명 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약사들이 일하는 곳 중에 한 군데죠. 약국입니다. 저희는 이 동네에 위치한 조그마한 규모의 약국입니다. 이곳은 정확히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의약분업 이전과 이후의 약국 역할이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의약분업 이후의 약국의 역할은 처방전을 조제해서 투약하는 곳, 그 다음에 또 환자분들에게 일반의약품 내지는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사실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실 때 저희들이 상담해 드리고 있고요. 정확히 이 약국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약사가 하는 일은 조제와 조제 업무와 투약 업무, 복약 상담 업무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을 것 같아요. 조제라면 약을 만드는 그렇죠. 약을 만든다는 게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드는 약을 저희가 처방에 의해서 환자분들에 맞게끔 그 처방대로 약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일을 해오시면서 특별히 기억나는 해프닝이 혹시 있을까요? 사실 벌써 작년이에요. 공적 마스크 판매. 그러니까 해프닝이라고 말하기엔 굉장히 좀 상황이 엄중했고 어려웠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지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러면 약사님이 학생 때 이 약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사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요즘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무슨 진로 교육을 받는다던가 이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적과 이런 결과물에 의한 것도 있고, 저는 이제 거기 한 가지를 더 한다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평생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직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권유를 많이 하셔서 진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약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됐을 때 해프닝이 좀 일어났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약대를 간다고 해서 뭐 전혀 약사가 아니거든요. 근데도 이제 제가 약대를 들어가니까 주변에 아버님 친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실 때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약에 대해서 굉장히 곤란했었습니다. 네. 그럼 어떤 약을 이렇게 여쭤보나요? 뭐 정말 내가 변비가 너무 심한데부터 시작해서 속이 너무 쓰린데 이럴 때는 어떤 약을 먹으면 좋을까? 그 당시만 해도 의약분업 전이기도 한데 사실은 갓 대학에 간 학생한테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셔서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네. 약사님이 학교를 다닐 때 그런 성적 그런 학교 생활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혹시? 그러니까 대학 전의 성적을 물어보시는 거죠?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공부만 열심히. 저희 때는 사실은 지금처럼 다방면에 이거를 포함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합창단 관련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요. 뭐 고등학교 가서도 그런 다른 부의 활동들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공부가 주어진 환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진학을 위해서는 굉장히 큰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공부 위주로 학교 생활을. 공부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었어요. 가장 기본이었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저는 참고로 제가 외국어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래서 관련돼서 외국어 관련한 공부를 많이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과. 네. 현재 이 약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면서
포기한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직업은 이게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매 순간순간이 진지해야 되고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이렇게 대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서 좀 깐깐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그게 모든 생활하는 면에 조금 배이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직업군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조금 더 이거는 뭐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약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약간 스트레스가 남습니다. 그리고 약사님의 인생이나 혹은 이 직업에 관한 최종 목표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늘 해요.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내 직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좋은 약사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의 꿈은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좋은 약사로 남는 겁니다. 네. 지금 만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서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느 학교를 고등학교. 고등학교요? 네. 왜요? 이제 고등학교 생활에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어요. 좀 더 열심히 할 걸. 사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 좀 더 열심히 할 걸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남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되게 힘드니까. 근데도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저만큼 살아보시면 또는 어른이 되면 그때가 제일 좋았구나라는 생각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이 약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면서 생긴 직업병은 어떤 직업병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내가 관련된 거를 더 열심히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병원하고 약국만 눈에 띕니다. 보면서 입지적인 조건 뭐 이런 거, 저기에는 왜 병원이 있을까, 왜 약국이 있을까 이런 거 많이 봅니다. 혹시 약사님의 연봉으로 어떤 물건들을 살 수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차, 어떤 차? 차 독일에서 오는 차도 굉장히 가격대가 다양하죠. 그냥 아주 비싼 차는 아니고 그냥 좋은 차 정도. 네. 현재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어떤 질문인가요? 저희 친구들도 그렇고요. 주변에 이거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친구 중에 의사가 있으면 뭐 아플 때 꼭 물어보거든요. 제 주변의 친구들이 그래서 저한테 꼭 뭐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요. 무슨 약 먹으면 꼭 전화해서 확인하고요. 꼭 그렇습니다.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 중에서 좀 재미난 그런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나 요즘 너무 힘들고 하는데 영양제 뭐 먹으면 좋니? 그럼 이제 저는 특정 약을 꼬집어서 얘기하진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야 그러지 말고 너 먹는 거 빨리 얘기해봐.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네, 약사님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만족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내가 하는 일에 100%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예전에는 조금 답답한 것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학생들에게 약사를 추천한다면 장점이랑 단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은 요즘 약사가 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 장단점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근데 장점이라고 하면 선택의 폭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 내가 약대를 가서도 뭐 약국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제약업계, 연구 또는 행정 굉장히 갈 수 있는 영역이 넓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고민할 수 있는 폭이 넓다라는 거. 단점은 어찌 보면은 또 반대로 이게 길이 한정이 돼 있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약대를 졸업했으니까 당연히 뭐 병원 약국에서 일을 할 거야. 뭐 약국에서 일을 할 거야. 라고 오히려 스스로 너무 일찍 자기를 규정할 수 있는 거. 오히려 그게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직업을 가지게 되면서 주변인들과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나요? 사실 그거는
직업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지 제 직업이 약사이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래도 같은 직능을 갖고 있는 많은 약사 선생님들과의 교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강남구 약사회에서 의약품 안전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교육 활동을 하면서 같이 뜻을 하는 약사님들 모여서 모임이 있어요. 굉장히 저희가 일종의 봉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모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뜻이 같은 분들이 계시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합니다. 어떤- 건강하고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조금이라도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약사님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주로 아침 한 6시쯤 기상을 해요. 기상해서 저희가 약국이 조금 일찍 오픈하는 편이어서 7시 반쯤 출근을 시작하고 약국 8시 반부터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하루는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저희가 7시까지 약국하고 뭐 퇴근한 후에는 간단하게 운동을 하는 때도 있고요. 뭐 저도 주부다 보니까 가서 식구들하고 밥해 먹고 똑같습니다. 약사님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본인만의 취미 생활을 잘 유지를 할 수가 있나요? 물론이죠. 어떤 취미 생활을 하시나요?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지금은 2가지 정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제가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중창팀을 만들어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뭐 연습을 각자 사회인이니까 한 달에 한 2번 정도 연습하는데 지금 물론 코로나 시국이라 못 모이고 있습니다만 그 중창팀 하는 거 굉장히 저에게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한 1년 전부터 운동을 하나 새로 배우기 시작을 해서 열심히 운동 배우고 있고요. 근데 충분히 가능해요. 아, 운동이요? 네. 운동 진짜 몸치인데 이제 친구들이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골프밖에 없다 그래서 어렵게 배우고 있어요. 네. 슬럼프나 아니면 일을 정말 하기 싫고 그럴 때가 언제가 되나요? 언제 그렇게? 슬럼프라는 표현이 다른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슬럼프의 깊이, 뭐 힘든 거 이런 것들 제가 뭐 감히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복적인 일을 연속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특히 일을 하는 엄마들, 육아와 뭐 이런 걸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될 때 또 주변에 도와주신 분들에 대한 미안함, 뭐 여러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 뭐 이런 게 겹쳐서 굉장히 힘들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슬럼프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시나요? 자신만의 극복. 결국은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사랑하는가,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해서 왜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도 또 나의 모든 생활이 다 소중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좀 때로는 너무 이렇게 반복적이어서 이게 어떻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활 자체를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고 슬플 때가 언제인가요? 저는 제 직업이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건강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많이 슬프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해요. 사실은 저희 약국에 오시는 이제 오래 오시는 환자분들 계시는데 계속 오시다가 좋아지시면은 안 오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다가 이제 가끔 우연히 들리셔서 좋아지셨다고 말씀하실 때 참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반대로 이제 또 이렇게 연세이 많으신 환자분들 결국은 언젠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가슴 아파요. 여기에서 제가 처음 약국을 시작을 했을 때 굉장히 고운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너무너무 여리고 고우시고 정말 저희 고생한다고 뭐 정말 수고한다 뭐 먹을 거 싸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던 분이신데 이제 조금씩 아프시더니 나중에 돌아가셨다는 말씀 들었을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자신만의 사회생활을 잘 하는 꿀팁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아, 있죠. 특히 저희 직업은 잘 들어주는 것. 그리고
제가 항상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약국으로 오시는 분들은 다들 아프시거나 뭔가 좀 불편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쨌든 잠시마나 짧은 시간이라도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기운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항상 이렇게 좀 밝고 활기가 차야 되는데 나이 드니까 점점 힘들어져요. 학생들이 약사라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특별하게 개발해야 할 그런 것이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그게 학업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저보다는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께서 훨씬 많은 팁을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그거 외에 이 약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정말 내 스스로가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직업은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약사를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약사, 그렇게 생각하는 출발선상 자체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올바른 직업의식을 갖고 윤리의식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내가 나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강직한 마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약사님의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각오해야 할 것. 일단 체력. 저희가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이에요. 물론 이제 똑같은 약사를 하더라도 연구소에 있거나 회사 생활하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제 경우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을 대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도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듣는 법, 그리고 또 사실은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 내에 정말 필요한 정보를 임팩트 있게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걸 스킬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내가 가진 지식을 상대방에 맞춰서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럼 그렇게 전달을 잘하기 위해서 평소에 어떻게 연습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책을 많이 읽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모든 선생님께서 다 말씀하시는 얘기죠. 근데 정말 참 중요한 것 같고 사람이 이게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잘 전달하는 거는 결국은 이 모든 생각이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 정말 책을 많이 읽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제가 책을 많이 읽은 건 아닙니다만 학생들이 약사님의 직업을 가지고 나서 얻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직업 선택의 기회가 다양하고 기회가 좀 많이 열려 있다. 굉장히 저는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영웅이 누구일까요? 예전에는 사실 이런 질문 받으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내 직업에서 관련된 사람 중에서 누구를 한 명은 이렇게 나의 롤모델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정말 왜 대부분 많은 분들 여쭤보면은 아버님이요, 부모님이요라고 했을 때 너무 뻔해. 근데 정말 저야말로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머님. 왜냐하면 나에게 이런 전문적인 일을 하라고 권유하셨던 분이시기도 하고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극한 직업이에요. 굉장히 힘들고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은 다 정말 영웅들이에요. 그래서 저의 엄마. 네. 같은 직업군 약사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하게 되면 어떤 주제로 주로 이야기를 하나요? 뻔하죠, 그 신약 정보. 그리고 저희들끼리 이제 카톡방도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어떤 이제 새로운 약에 대한 이런 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요즘 국가 정책에 있어서도 약국과 관련된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갑론을박, 거기에는 찬성만 있지 않거든요. 서로의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는 다 그런 게 있는데 정말 관련된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약감 얘기도 많이 하고요. 네. 약을 지을 때 어떤 절차를 이루어서 약을 짓나요? 요즘은 일단 처방약에 의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병원 약국과 일반 약국 거의 시스템이 비슷합니다. 처방전을 받으면 요즘 이렇게 스캔을 하기도 하고 컴퓨터 입력을 하기도 하는데 하면서 저희가 첫 번째로 하는 게
처방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를 해요. 또는 계속 장기 복용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으면은 지난번 드셨던 약과 항상 비교를 하죠. 처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가서 약을 조절을 합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포장하는 기계도 있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하건 약사가 직접 조절을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투약하기 전에 약을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확인을 할 때는 물론 약이 제대로 조제가 되었는지도 확인을 하지만 이 처방이 정말 제대로 맞게 처방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간혹 요즘은 그 걸러지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만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이제 환자분 혹시 다른 약 드시고 있는 건데 뭐 겹치는 게 있거나 아니면 피해야 되는 약이 있는지 요즘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물어보세요. 나 이러이러한 약 먹고 있는데 이거 먹어도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저희들이 말씀드려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물론 나중에 약값 계산도 해야 되죠. 네. 그렇게 처방받은 약을 다 먹고 혹시 남는 약들은 어떻게 버려야 되나요? 제가 아까 그 강남구 약물 교육 강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하는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한 가지예요. 약 폐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유치원 애기들부터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저희가 약국으로 갖고 오시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한 곳에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폐기하는 곳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왜냐하면 얘가 그냥 버리는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소각 절차를 걸쳐야 되기 때문에 약품은 좀 더 특별한 거기 때문에 동네 약국에 갖고 오시는 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환경 오염을 막기도 하고요. 옛날에 그 괴물이란 영화 아시죠? 봉준호 감독 우리 그 괴물 영화에 보면은 결국은 그 이상한 그 씨앗을 갖다가 버린 걸 한강 물고기가 먹고 괴물이 된 건데 시사하는 바가 커요. 약이꿀 독극물이다 정말 한 끗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국으로 갖고 오세요, 여러분. 혹시 약사님이 아플 때에는 약국에서 스스로 이렇게 약을 지어서 드시나요? 아니면 병원으로 가서 처방전을 받고 드시나요? 원론적인 대답을 드린다면 약에는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이 있어요. 일반 의약품은 누구나 약국에서 사실 수 있잖아요. 저는 제가 판매자이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에 한해서는 얼마든지 제가 먹을 수 있고요. 전문 의약품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먹을 정도가 되면은 저도 진료를 보죠. 진료 보고 선생님 처방해 주시는 거 물론 이제 저 아는 선생님들은 저랑 같이 얘기하시면서 해주시고요. 그래서 처방 받아서 약 먹는 게 정답입니다. 만약에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았는데 혹시 거기 있는 약 중에서 뭔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는 약이 있으면은 어떻게 그걸 해결을 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잘못된 약을 처방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안 계세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약이라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표현 같아요. 약은 내 마음에 들고 이게 아니라 나한테 정확하게 맞는 약을 하는 건데, 저는 그거는 의사 선생님의 그런 그 판단을 저는 존중합니다. 살면서 약이 필요한 순간은 어떤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매 순간이죠. 매 순간. 근데 약이 필요한 순간이 있음을 감사하게 돼요. 왜냐하면 약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게 많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코비드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약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말 모든 인류가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할 때 내 옆에 약이 있다라는 거는 정말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은 어떤 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두 가지로 대답을 할게요. 그야말로 약 이꼴 뭐 드럭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의 질환에 적절한 치유를 해줄 수 있는 약. 그것 이꼴 가장 베스트 초이스고요. 그 다음에 사는 거에 있어서 나에게 조금 넓은 의미에서의 약이라는 거는 나의 자존감, 나를 사랑하는 마음.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약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저희 또래 중년을 접어든 뭐 여성분이건 남성분이건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한참 후의 일이겠죠. 청소년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그런 정말 필요한 약은 꼭 갖고 있어야 돼요. 만약 약사님이 원하는 약을 무조건 하나인데 뭐든지 만들 수 있다면 어떤 걸 만드시겠어요?
20대의 피부를 간직할 수 있느냐? 뭐 불가능하지만. 지난번에 헤어 메이크업 하시는 아티스트 인터뷰를 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화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화장을 많이 하는 거에 관련해가지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세계 어느 화장품 회사에서도 지금 어린 학생들의 피부에 맞는 똑같은 화장품을 만들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약을 그렇죠.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는 없다. 없죠. 지금 가장 그럼요. 행복하고 가장 예쁜 피부다라고 하는데 약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맞죠.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예쁜지 잘 모르더라고요. 과한 덧붙임을 해요.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면은 어쩜 저렇게 예쁜 때가 있을까. 정말 저거는 돈 주고도 이 세상에 어떤 약으로도 저거는 만들 수가 없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정말 부럽습니다. 만약 뭐든지 한 가지 소원을 한 가지 이루어준다면 어떤 소원을 비시겠어요? 정말 딱 한 가지. 이 코비드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강력한 백신. 정말 얘가 아무리 바뀌어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백신과 그런 치료제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금의 제 소원인 겁니다. 네. 그럼 그 소원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계기가 정말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생각하시는 건지 그런 약이 나옴으로 인해서 약국이 장사가 훨씬 더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사는 이거는 저는 뭐 같은 의료계에 계시는 모든 직업군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돈을 조금 더 잘 벌기 위해서 그런 약이 나왔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서 어느 강의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결국 인류가 멸망하는 거는 정말 이 작은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질 때 인류가 멸망할 거다라고 제가 예전에 어디가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예전에 이 페니실린이 발견되기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 이후로 인류는 계속 끊임없이 페니실린을 버금가는 항생제를 만들고 또 만들지만 그거에 맞서서 또 이 조그만 얘네들이 또 계속 변화를 하거든요. 서로 이기고 누가 조금 이긴 것 같으면 또 얘가 또 치고 올라오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고 있어요. 저는 거기서 인류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학생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 만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먼저 해봅니다. 근데 단지 여러분보다 조금 더 많이 산 인생의 선배로서 지금의 여러분의 나이는 그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시기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사랑하시고요.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젊을 때 정말 열심히 그것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열심히 하는 거일 수도 있죠. 하지만 뭐든지 그 시간에 열심히 하시기를 정말 조언드려요. 열심히 사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질문에 좋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준비가 준비가